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의미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 의미로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액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해당 주택 경락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적인 어떤 성격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0년대에 마련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임차인과 건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입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 등록이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주택인도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배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990년부터 2021년도까지 9번 그 담보물권 설정일과 그 다음에 대상 지역, 소액 보증금 적용 범위,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5월 11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세나 월세 금액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상향이 됐습니다. 그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서울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2021년 6월에 근저당이 3억이 설정되고 임대차 계약을 2021년도 7월에 했는데 보증금이 1억 5천에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대항력이 있고 또 배당 요구일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 이후에 경매가 되더라도 세입자는 경매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서 위치해야 되는데, 그 기간별로 1990년도와 부터 2022년도까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죠. 그때 이제 이 법이 특별법적인 법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그 이후에 1995년도, 2001년도, 2008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 2014년도, 2016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2021년도 이렇게 9번 되어 있고요. 그 대상 지역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마지막 부분 2021년도부터 요거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임차인의 어떤 이사나 전입 날짜가 아니고 그 선순위 담보물권, 그래서 근저당이나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자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등본에 을구를 반드시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근저당 금액과 그 다음에 설정 금액과 설정일이 있습니다. 그 설정일을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이걸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주택의 방수를 반드시 감안하여 근저당 설정 당시의 해당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의 합계를 계산 후 그걸 제외하고 대출합니다. 보수적으로 하죠. 만약에 이제 아파트에 방이 3개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전세가 또 3개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이 또 커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대출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주택 소유자가 주택 가능 담보금액 2억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 만약에 방이 2개다 그러면은 각각 이제 2천만 원이 최대 한도니까 그걸 2개 더해서 4천만 원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1억 6천만 대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전세 6천만 원을 계약한, 계약 기간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2년간 했는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대출 상환을 못 해가지고 임의 경매가 되는 경우, 그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 금액 2분의 1까지 배당받을 수 있고 최고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임의 경매가 진행 시 후순위 임차인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경락 가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의 담보 가치가 커야 많은 보증을 배당받을 수 있죠. 전세 계약 시 내가 그 순위가 몇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 금액과 그 다음에 근저당 그 금액의 설정일, 그 다음에 현재 주택가격, 그리고 후순위 시 경매하는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인중개사나 기타 전문가가 꼭 상담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임차 계약 시 주거용 건물이죠. 반드시 등기부 등본 을구에서 해당 주택의 대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저당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일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번째 순위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가 됐을 때 내 최우선 변제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공인중개사나 아니면은 뭐 주변의 전문가나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납부해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꼭 하십시오. 그래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확정 일자를 득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 즉 순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 순위가 확정이 되면은 최우선 변제와 관계없이 경매가 됐을 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해당 주택 소유자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미상한의 경매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 신고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주택인도나 전입신고 안 한 경우겠죠. 네 번째는 세입자는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결까지 유지하고, 만약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배당요구 종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계약을 하실 때,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그 현재 아파트 시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 소유자가 얼마 정도 근저당을 대출을 받았는가 이걸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근저당 설정 일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후에 잔금을 납부하셨다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 변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선 변제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제 한 푼 못 받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 금액 한도 내라고 그러면은 그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알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